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살고 있는 포틀랜드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포틀랜드 속으로, 오늘은 포틀랜드에서 서남쪽으로 약 120마일 정도 떨어진 베이쇼라는 해변의 비치하우스와 인근 오리건 코스트의 명소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가족은 지난 6월 초 2박 3일 일정으로 오리건 코스트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오리건 코스트의 비치하우스를 볼 때마다 저런 집에 사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 늘 궁금했었는데, 이번에 그 궁금증의 일부를 풀 수 있었습니다. 오리건은 6월 초 현재 백신 접종 완료 비율이 미국 평균 43%보다는 조금 높은 48%로 집단 면역까지는 이루지 못했지만 일단 팬데믹의 공포로부터는 어느 정도 벗어난 상태입니다. 그 때문이었는지 이번 여행의 계획을 세웠던 딸 부부의 전원에 의하면 비치하우스 예약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약 한 달 전부터 VRBO라는 베케이션 렌탈 앱을 통해서 예약을 시도했는데 이미 6월 예약은 거의 끝이 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예약이 가능했던 비치하우스는 월드포트라는 작은 항구 도시의 베이쇼 해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비치하우스를 잠깐 소개하자면 태평양을 마주보고 있는 2층 집입니다. 아래층에는 거실, 부엌, 게임룸과 화장실, 위층에는 방 4개와 샤워가 있는 화장실 2개 및 세탁실이 있었습니다. 비치하우스의 가장 큰 장점은 거실에서 문을 열면 바로 백사장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태평양을 바라보며 식사하는 것, 집 앞 모래밭에 앉아 부서지는 파도를 보며 맥주를 마시는 것, 그리고 수평선 너머로 넘어가는 석양을 보는 것 등은 비치하우스가 아니면 누릴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저희가 머물렀던 베이쇼 해변은 유난히 인적이 드문 바닷가입니다. 일직선으로 쭉 뻗은 백사장은 끝이 안 보일 만큼 긴데 아침마다 이 백사장을 맨발로 걸었습니다. 오리건 코스트의 태평양은 물이 찹니다. 그래서 이 찬물에 발을 담그고 걷다 모래 위로 올라와서 발을 따뜻하게 하고 다시 찬물에 들어가 발 담그기를 계속하며 걸었습니다. 중국에서 받았던 발 마사지보다 훨씬 더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베이쇼 해변이 얼마나 조용한 해변이냐 하면 물개나 물범이 와서 놀다 갈 정도입니다. 영어로는 모두 실이라고 부르는데 검색으로 찾아보니 둘은 완전히 다른 종이었습니다. 구별 방법은 물개는 앞다리로 몸 세우기가 가능하나 물범, 즉 바다표범은 그걸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난 실은 물범이었을 것 같습니다. 생긴 것과 다르게 이빨로 물 수도 있고 난폭해질 수도 있다는 경고문을 미리 보았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는 못했습니다. 비치하우스를 거점으로 인근의 오리건 코스트 명소 7, 8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3곳, 야키나 헤드 라이트하우스, 실락, 그리고 케이프 퍼페투아를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사실 이 3곳은 따로따로 영상을 만들어도 충분히 컨텐츠가 나올 수 있을 만큼 뷰가 뛰어난 곳들입니다. 야키나 헤드 등대는 헤드, 즉 머리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처럼 야키나 해안 지역에서 불쑥 튀어나온 언덕의 끝자락에 위치하여 태평양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비지터 센터에 마련된 주차장부터 등대까지 걷는 길은 정말 풍광이 좋습니다. 멀리 보이는 등대, 길 옆에 만발한 야생화, 낭떠러지 밑으로 부서지는 파도, 망망대해 위를 나는 바다새, 모두가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이 됩니다. 막상 등대에 도착하면 생각보다 등대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약 150년 전에 지어진 아키나 헤드 등대는 오리건에서 제일 높은 등대로 높이가 28m 정도 됩니다. 사실 이 지역은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을 만큼 물개, 물범, 갈매기와 각종 해양동물들이 서식하는 곳입니다. 특히 등대 아래 바닷가에는 조수가 만드는 웅덩이인 타이드풀이 조성되어 있는데 자연관찰 학습 장소로 인기가 높습니다. 의외로 많은 인파가 여기서 오랜 시간을 보냅니다. 실록은 오리건 코스트의 101번 해안도로를 타고 가면서도 볼 수 있는 멋진 바위가 있는 해안입니다. 그러나 실록 스테이트 파크를 통해 해변으로 내려가면 좀 더 멋진 광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해안을 따라 바닷속으로 약 4km에 걸쳐 줄지어 서 있는 바위들 위로 파도가 쉴 새 없이 부서지며 넘어오는데
아무리 보아도 실증이 나지 않습니다. 이곳에 실럭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6m 이상 되는 큰 바위에 한때 물개와 물범이 몰려와 쉬었다 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 큰 바위는 바다새들의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케이프 퍼페트와 시닉 에어리아는 문자 그대로 경치가 기가 막히게 좋은 곳입니다. 이곳의 해안 트레일은 해안선을 따라 조성된 약 1km 남짓되는 길인데 어디다 카메라를 들이대도 다 그림이 됩니다. 좀 스펙타클한 장면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곳을 좋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크게 4개의 볼거리가 있습니다. 파도가 좁은 골목으로 몰려들어와 벽을 때리며 솟아오르는 데블스천, 수도 없이 많은 크고 작은 타이드 풀스, 태평양의 파도를 끝없이 빨아들이는 것처럼 보이는 소즈웰, 밀려들어온 파도가 용암구멍을 통해서 뿔처럼 솟아오른다 하여 이름이 붙여진 스파우팅 혼 등입니다. 2박 3일의 짧은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은 아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레곤에 사는 동안 언젠가 또다시 오게 되겠지만 당분간 아침바다의 고요함과 저녁의 석양은 그리울 것 같습니다. 이틀 동안의 안식처였던 이 비치하우스의 렌트는 얼마였을까요? 이틀에 세금과 부대 비용을 포함해서 총 1,420불이었습니다. 물론 큰 도로변의 모텔보다 비싼 숙박료인 것은 분명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 지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새 구독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